의상은 일반적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대칭적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패턴을 만들 때는 한쪽 부분만 만들고요. 나머지 반대 부분은 대칭으로 만들어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일단 한쪽 부분의 패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대칭으로 복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리텐가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셔츠 부분의 한쪽 부분을 이렇게 크기만큼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걸 편집을 해서 원하는 형태대로 만들어 줍니다. 자, 우선 에디터 포인터를 이용해서 중간 이 목선 부분에 포인터를 하나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팔 부분, 암 부분에도 포인터를 이렇게 하나를 찍어 주겠습니다. 자, 트랜스폼 에디터 패턴을 선택하시고요. 이 부분은 아래쪽으로. 자, 포인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하시고요. 라인을 선택하신 다음에 우측으로 살짝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부분은 에디터 커브러처를 이용해서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팔 부분의 패턴을 만들었을 때 팔 부분의 패턴 부분이 약간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러니까 팔 부분의 패턴 부분과 이 목 부분, 이 앞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만들어서 재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재킷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그냥 일반적으로 민소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주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에디터 커브레처로 역시 약간 공유를 이런 식으로 살짝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목 부분, 이 앞가슴이죠. 앞가슴 부분에 패턴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없고요. 거의 약간 이렇게 이 곡선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 일자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이 약간의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경사를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현재 한쪽 부분을 패턴을 만들었는데요. 이걸 반대쪽으로 복사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패턴 복제는 일반적으로 컨트롤 플러스 C 고요. 패턴 붙여넣기 방식은 컨트롤 플러스 V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같은 방향으로 패턴이 복제가 됩니다. 자, 패턴을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복제가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렇게 보시면 미리보기 나오는데요. 이때 Shift 키를 누르시고 움직이시면은 가이드에 따라서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클릭을 하시면은 패턴이 복제가 되어 나타나는데요. 보시다시피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로테이트를 시키신다든지 또는 3D 의상창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요. 플립 호리진탈리를 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대칭으로 나오는데 대칭으로 했을 때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반대 방향 돌렸을 때 면의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이 방향은 이렇게 패턴을 대칭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이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자, 컨트롤 C와 그 다음에 컨트롤 R을 누릅니다. 컨트롤 R 클릭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대칭으로 복제가 되는데요. 자, 컨트롤 C 누르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은 이 미러 파스텔이라고 나오죠. 이게 대칭 복사라는 기능입니다. 패턴 대칭 복사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바로 컨트롤 플러스 R
대칭 복사입니다. 미러 파스텔.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렇게 미러 파스텔 하신 다음에 다시 두 개의 패턴을 모두 선택하시고요. 이번엔 앞부분이죠. 뒷부분에도 패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여기 옆으로 배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 부분에 해당되도록 이렇게 뒤쪽으로 위치를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그럼 패턴이 완전히 그러니까 패턴의 앞과 뒤가 반대이기 때문에 로테이트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로테이트 시키셔도 되고요. 또는 폴리 포리신탈리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폴리 포리신탈리를 실행하셔서 대칭으로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기본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재봉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재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재봉을 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 어깨 부분하고 그 다음에 허리 부분 이 두 가지 부분 그 다음에 이 패턴과 이 패턴의 이 외곽선 부분의 각각 재봉을 하게 되고요. 뒤쪽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과 이 부분 재봉하고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 각각 재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재봉에 관련돼서는 다음에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만 대칭 복사를 할 경우에는 하나의 패턴을 크기를 조정할 경우, 이를테면은 이 포인트의 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이동을 할 경우, 반대쪽은 그대로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패턴이 어떤 완전하게 대칭으로 적용을 하고 하나의 패턴의 어떤 크기라든지 하나의 패턴의 점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꿀 때는 이 시마트릭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자, 삭제하고요. 컨트롤 C를 누르시고요. 다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은 이 시메트릭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가 있죠. 시메트릭 패턴 위쪽은 위드 세이빙, 즉 재봉이 되어 있을 경우 재봉도 같이 복제한다는 뜻이고요. 아래쪽에 시메트릭 패턴은 단순히 패턴을 대칭으로 복제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요 위쪽에 있는 기능은 좀 다릅니다. 이 미러라는 기능과 조금 다른 기능이기 때문에 이걸 특별한 경우에 씁니다. 시메트릭 패턴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정한 위치에서 클릭해서 패턴을 만들어 주는데요. 앞서서 한 것과는 좀 다르죠. 지금 보다시피 패턴의 주위에 하늘색의 배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시메트릭 패턴이라는 방법을 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패턴의 크기를 이렇게 바꿀 경우 같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의 위치를 자, 수정할 경우 같이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기 때문에 훨씬 정밀하게 패턴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하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컨트롤 R로 미러 복제를 하도록 하겠죠. 컨트롤 C, 자, 현재 이 부분은 아바타의 뒤쪽으로 갈 텐데요. 뒤쪽 부분이 목선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을 쓸 텐데요. 자, 선을 선택하시고요. 외곽선을 선택을 합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자, 아니죠.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은 음, 잠시만요. 좀 프로그램이 오류가 납니다. 자, 다시 복구를 좀 했습니다. 어, 패턴은 외곽선 부분을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일종의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 언폴더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언폴더를 실행하시게 되면 이렇게 패턴이 대칭으로 복제가 되면서 완전하게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포인트는 별로 없기 때문에 델리트 눌러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뒤쪽 부분은 평평하게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뒤쪽으로 위치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시고요. 폴리 호리진탈리로 이렇게 대칭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뒷폰 부분이 제대로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위치를 이동한 패턴은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옆으로 이렇게 일단 빼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재봉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세그멘트 세이빙이라는 방식입니다. 앞쪽 부분 클릭해서 재봉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재봉된 거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처음 이 마블러스를 공부를 하시는 분은 재봉을 어디에서 어디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이때는 포인팅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요 앞부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파란색 파란색 점이 나타나죠. 그리고 2D 패턴 창에도 이렇게 보시던 바와 같이 파란색 점이 나타납니다. 그럼 뒤쪽에 돌리셔서 다시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포인팅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럼 요 방향과 요 방향이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클릭. 자, 재봉이 그대로 제대로 된 걸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재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죠. 클릭해서 클릭.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재봉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클릭, 클릭, 클릭. 그 다음에 어깨 부분인데요. 역시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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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이렇게 해서 재봉을 완료를 하고요.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디폼도 깨끗하게, 그다음에 목선 부분이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어떤 목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편집하고 싶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이 패턴이 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원래 시메트릭 패턴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패턴을 동시에 수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포인트를 동시에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메트릭 패턴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포인트만 선택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 모습을 보시면서요. 패턴을 자, 조금 더 깊게 만들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곡선도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겠고요. 시뮬레이션. 그다음 에디터 커브레처 기능을 이용해서 공유를 조정을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시메트릭 패턴을 만들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시메트릭이라는 패턴 형태를 해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패턴을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은 어, 리무브 링크드 에디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리무브 링크드 에디팅 이걸 클릭하시면은 패턴이 단순히 복제가 되는 형태로 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시메트릭이라는 대칭 패턴이라는 기능이 해제가 되죠. 자, 보시면은 클릭하시고 움직이셔도 이쪽은 변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패턴을 복제를 했어요. 이 두 겹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겹 패턴 복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어, 패턴을 두 겹으로 복제하는 기능, 이걸 겹 패턴 복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레이어 클론이라고 하죠. 레이어 클론이라는 방식인데요. 이 레이어 클론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패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칼라라든지 또는 커브스
커푸스라고 합니까? 커부스라고 합니까? 커푸스. 이 커푸스와 같이 어떤 두 겹으로 봉제된 의상을 제작할 때 흔히들 많이 씁니다. 일단 요즘에 겨울철로 막 접어두고 있기 때문에 겨울로 접어두면 패딩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근데 패딩의 경우에는 항상 의상이 두 겹입니다. 두 겹. 즉 안쪽과 바깥쪽이 재봉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 오리털이라든지 소미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많이 쓰는 방식이 겹 패턴 복제라는 방식입니다. 패딩, 칼라, 커버스 이런 형태 만들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전체 이렇게 패턴을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누르시면은 자, 레이어 클론 오버, 레이어 클론 언더 두 가지가 있죠. 레이어 클론 오버라는 거는 겹 패턴을 만들 때 그 위쪽으로 현재 패턴의 위쪽으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언더라는 거는 아래쪽으로 현재 패턴의 안쪽으로 패턴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레이어 클론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이렇게 패턴이 복사가 되면서 나타나죠.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위치는 그냥 대략 2D 패턴장에서 잘 보이실 수 있도록 클릭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두 개의 패턴이 이런 식으로 복제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패턴장에서 의상장에서 패턴을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뽑아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재봉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아래쪽 부분, 그러니까 요, 요 패턴의 아래선 부분과 요 패턴의 아래선 부분 재봉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과 이 패턴의 우측에 있는 외곽선 부분과 요 부분이 요 부분 외곽선이 각각 재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걸 겹 패턴, 그러니까 두 겹으로 되어 있는 패턴이라고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패딩 같은 거, 칼라, 커브스 이런 것들 만들 때 주로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패턴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패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속성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 프레이즈라는 부분이 압력인데요. 약간 부풀게 만들어 볼까요? 자, 보시면 안쪽에 뭔가 솜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 것처럼 이런 식으로 부풀리게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있다는 경우 패딩이죠. 그러면 완전히 납작하게 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 시뮬레이션 프로퍼티스라는 부분에 위사 경도, 위사 경사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공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3D 의상창을 보시면 시뮬레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의상의 굽힘이라든지 어떤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자, 이번 시간까지